안녕하세요. 현재자유시장 투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025년 투자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갔는데 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시끄럽기도 하고 또 안타까운 일도 얼마 전에 일어나고 해가지고 좀 어지러운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희는 또 2025년을 살아가야 되니까 또 이러한 계획 같은 거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세운 투자 계획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아직 투자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던 분들 혹은 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밝히는 어떤 투자 종목이나 뭐 투자하는 방식은 뭐 저만의 방식이니까 무턱대고 따라하지 마시고, 모든 투자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 저는 2025년은 절세 계좌를 이용한 자산 배분 전략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해요. 이게 제가 만든 투동자 포트폴리오 계산기라는 건데, 나의 연봉과 3년 국채 수익률 이런 거를 적으면은 어떠한 전통 자산들에 대한 이런 기대 수익률을 이제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S&P 500 같은 경우에는 뭐 1994년부터 계산을 했을 때 CAGR이 약 10% 정도,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연 8%의 수익률이 기대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기대 CAGR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내 금융자산을 배분을 해서 투자를 하면은 기대되는 CAGR이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거를 계산하는 그런 계산기예요.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저의 뭐 투자의 지표로 그렇게 삼는데, 물론 이거는 기대되는 CAGR을 과거의 수익률을 바탕으로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지는 않겠죠. 보장해 주지는 않고, 또 단기적으로도 이 수익률이 수렴하리라는 법은 없을 거예요. 운 좋게 뭐 이거보다 훨씬 높게 아웃퍼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인으로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됨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요. 장기 투자한다면은 이 정도 시장 수익률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보이는 그런 기회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삼성전자를 뭐 51,900원에 사가지고 56,000원에 매도를 했었는데, 그런 기회가 보였을 때 제가 좀 많은 트레이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랐었는데 저도 그런 트레이딩을 계속 많이 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봐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트레이딩 할 때는 뭐 승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고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제가 가진 가용금융 자산을 모두 다 투자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매수를 한 다음에 하락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금을 빼놓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니까 연 수익률로 따지면은 그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죠. 금융자산을 모두 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뭐 그런 거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투동자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IRP, 뭐 저율과세 계좌, ISA, DC 계좌, 이러한 절세 계좌를 이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끌고 가면은 시장 수익률보다 조금 더 엣지 있는 그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목표 수익률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충분한 수익률이다 하면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방식대로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매월 200만 원씩 매수를 할 거고, 이미 회사채하고 저율과세 계좌에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적립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사실 한 달에 생기는 잉여 현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거고, 그 외에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목돈이 있으니까 만약에 중간에 시장이 크게 흔들려서 큰 하락을 보인다면은 그 목돈으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투자를 하면은 아마 포트폴리오 비중은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주식, 채권금, 현금, 대체 투자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 가지고 세후 7.19%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률에는 세액공제까지 다 껴있는 그런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37%임에도 불구하고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지수 추종할 거고요. S&P 500 지수 추종할 거고, 채권은 회사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투자할 거고, 금은 금현물 ETF, 현금은 파킹 통장에 넣어서 이자를 이렇게 받을 거고, 대체 투자는 유사밸류 펀트 할 거예요. 각 종목마다 적정 주가 가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 상위 20개를 매수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유사라는 이름을 쓴 게 이게 펀트라고 보기에는 조금 허접하기 때문에, 펀트라는 이름에 좀 먹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유사밸류 펀트라고 이름 붙였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을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 대체 투자는 시스템상 제 금융자산의 5% 정도밖에 비중을 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큰 변동성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 절세 계좌에서 매수할 때 가장 효율이 좋은 그 정도의 금액을 매수하게끔 제가 이 계산기를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 A에는 600을, IRP에는 300을,
그렇게 세팅을 한 거고, 여기다 금액을 적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월 이렇게 분산해서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뭐 그러한 전략입니다. 이게 종목이 좀 많아 보이고 계좌가 이렇게 많아서 직장인이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거 전부 다 자동화가 가능해요. 자동 매수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을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제가 만든 투동자 전략 때문이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노동 수입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는 힘들다라는 결론에 이제 다다랐고, 그러면은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동자 전략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책도 쓰고 이제 별 문제가 없다면은 내년 초쯤에 이제 발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돈을 계산을 해야겠죠. 이거는 소비를 근거해서 계산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20억을 가져야 된다, 30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1년에 쓰는 돈이 있으면은 그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면은 경제적 자유 얻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돈이 조금 불어날 테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할 수 있다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돈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를 근거로 해서 그 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뭐 각 잡고 가계부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가계부 쓰세요 막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저도 뭐 멤버십 분들하고 투동자 가계부를 쓰고 있지만, 그러한 가계부를 이용해서 이러한 계산의 근거가 되는 소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겠죠. 없다면은 내년부터라도 가계부를 꼭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승전 가계부 같은데 가계부는 꼭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적립식 투자할 수 있는 잉여금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득에서 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근거를 잡을 수 있겠죠. 내가 한 달에 잉여금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럼 이거를 적립식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잉여금을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얼마의 금융자산을 모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한 다음에 목표 투자 수익률을 계산을 합니다. 투자 실력에 근거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근데 투자 실력이 아무리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시장 수익률을 얻자라는 걸로 평준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시장 수익률이고 그 수익률만 얻을 수 있다면 그걸 유지하자. 뭐 이러한 계산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에 필요한 목표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은 기간까지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내가 몇 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러한 거를 대략적으로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장 수익률을 얻는 거를 목표로 잡았다면은 시장의 엣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 고민하다가 저는 세금에서 그 부분을 좀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절세 계좌를 이용해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자. 근데 절세 계좌를 이용하니까 세금을 아낄 수 있어서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다가 막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장기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 미국 장기채가 계속 앞으로 떨어질까?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분할 매수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면 또 거기에 따라 전략을 좀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경영에 근거해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얼마인지, 내가 낼 수 있는 잉여현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동자 전략에서 강조하는 게 소득, 소비, 투자, 경영 능력을 균형 있게 발달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근거로 수치화한 다음에 이런 계산기에 때려 넣으면은 미래 현금이 어떤지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고 실수령액이 얼마인데 1년에 얼마를 쓰고 지금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얼마고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지 예상을 한 다음에 내가 언제 직업을 그만두고 내가 언제 사망할지 뭐 이러한 수치들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사망 시에 한 117억 정도 남기고 죽겠구나. 그리고 그 돈은 50여 년 뒤에 이야기니까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가치로 계산하면 한 24억 정도 남기고 갈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꼭 뭐 이만큼 돈을 남기고 가자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돈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뭔가 직장이라는 하나의 수익 구조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계획해 두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으면은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거를 한 지 한 6년 정도 됐고,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막 잘 떨어지게 계산기도 만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중간중간 계속 발전시키면서 그렇게 생활해 왔고,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서 지금 배우자와 아이와 어느 정도는 좀 여유롭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자 투동자 연구소를 이제 만들었던 거였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이 계속 변하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제가 쓴 책 내용대로 그대로 투자를 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한 이유는 초보분들이 따를 만한 그런 기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한 거였지, 이거의 수익률이 너무 좋고 절대 깨지지 않는 무적의 전략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거를 제시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런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했으면은 저대로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투동자 포트폴리오대로 그렇게 투자를 할 생각이고, 상품은 약간 바뀔 수 있어요. 그 책에는 에이스미국 S&P 500을 적립식 투자합시다 뭐 이렇게 적긴 했는데, 지금 금투세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TR을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탈리터 상품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수익률적으로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거는 분배금이 있는데 이거는 분배금이 없이 바로 재투자 되니까요. 귀찮은 것도 줄일 수 있고 배당소득세를 굳이 떼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금투세가 시행이 됐으면은 요거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이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금투세가 이제 폐지가 됐다 뭐 이렇게 결정이 났으니까 요걸로 이제 매수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도 50% 정도는 미국 30년 장기채 요거를 이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틀은 그대로 끌고 가되 상황에 맞춰서 이제 상품은 약간 바뀔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도약 같은 건 안 합니까? 뭐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아봤는데, 나이가 안 돼요, 나이가. 저도 하고 싶은데 나이가 이걸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청년도약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다면은 저는 그 금액부터 몰빵할 것 같아요. 제가 그 나이면은. 내년엔 또 더 좋아져서 적금으로 치면은 9.5% 정도? 뭐 그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거는 최하위 연봉일 때고, 가장 높은 연봉으로 치면은 한 7% 정도? 예, 그 정도니까, 그 정도면은 목돈을 모으는 시기에는 청년도약 먼저 하는 게 좋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할 그런 투자는 가치투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가치투자와 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한번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이제 일단 저도 내년에는 직장을 옮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바쁜 곳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직장인의 상황으로서 이러한 투자를 정말 잘 끌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공유할 거고, 거기에 대한 수익률도 다 공유를 할 거예요. 물론 그 상황에서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도 좀 공유를 하려고 하고, 이거는 이제 각잡고 가계부 뭐 Z커미션 52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잡고 가계부를 했을 때 굉장히 야심차게 했었어요. 진짜 가계부가 제가 지금까지 자산을 쌓아 올린 굉장히 큰 기둥의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가계부 다 써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갖고 나왔는데, 뭐 예상보다는 조금 참여율이 높지 않았고, Z커미션 52도 금년에 멤버십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2주간의 그런 대장정의 미션을 달성하는 그러한 프로젝트였는데, 이것도 많은 호응은 좀 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소득, 소비, 투자, 경영의 영역을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미션을 주는 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룬 그러한 프로젝트였는데, 1년 동안 따라오세요 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무모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만든 전략을 이렇게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것에 좀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이 프로젝트의 연장선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잘 모르시다면은 뭐 제가 말하는 것들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설명을 중간중간 덧붙여 가면서 해결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투동자 전략의 실효성 부분을 테스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말 직장인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인가, 그리고 10년 안에 경제적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정말 될 수 있나, 뭐 이런 부분을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은 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투자의 결과가 나쁘다면은 제가 조금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또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유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경제자유를 원하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은 더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